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4일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홈 가족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진로 등을 경청하고 앞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설인 1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제41회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천륜과 인권의 문제이며 어떠한 정치적, 안보적 고려 없이 남과 북 모두가 최우선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 강조하고 북한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역사와 민족 앞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급 대신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이었던 북한의 MZ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통일 담담은 남한의 MZ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만나 웹툰 작가가 된 남남 북녀 부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MZ세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은 탈북민 전주옥 씨 부부와 함께 북한의 MZ 장마당 세대의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부부시고. 네, 마치 그 맞습니다. 복장은 컨셉이 뭐예요, 오늘? 부부니까 시밀러룩 이런 건가요? 시밀러룩으로 맞췄는데요. 네. 힘을 줬는데 너무 네. 걱정하서. 아, 멋있어요. 앞에서 저희 웹툰 하나 쫙 틀어드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누구 작품이죠, 이거는? 저희가 같이 만든 건데요. 제가 주로 스토리를 쓰고 이제 연출을 해서 넘깁니다. 넘기면 남편이 이제 작화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죠. 네. 근데 말풍선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아, 그거는 저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저번 UP 할 때 상영회를 했었어요. 제가 초대받아서 그것 때문에 영어 제작을 했었고요. 한국어 버전도 다양하게 또 다른 작품들도 한국어로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그 주옥 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북한의 실상을 좀 알리는 거에 더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리자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렸더니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보시고 만화는 만화스럽게 예뻐야 된다. 여주인공이 안 예쁘다. 그래서 다시 그려있는 제가 안 예뻐서 더 예쁘게 그린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부인의 어떤 요구를 네. 다 반영해서 다시 그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 어때요? 아, 이게 일단 고증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요. 네. 틀리는 게 많다 예를 보니까. 들면 예를 들면은 네. 저학년 애들이 이거 빨간 마구라메잖아요. 스카프, 예. 네. 저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바뀌어서 배지로 바뀌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네, 복장 규정이라든지 심지어 여자는 자전거를 혼자 못 탄다든지 약간 아 북한은 못 예. 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오빠 뒤에 앉거나 그런 건 또 처음 봤네요. 북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웹툰 이야기가 이제 주옥 씨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17세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 탈북해요. 네, 맞습니다. 주옥 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저의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탈북을 할 수가 있죠? 17세 소녀가? 사실 저는 학교를 나름 뭐 영재학교라고 하는 1고등을 나왔었는데 사실 1고등을 갔던 이유는 저희 집이 너무 못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벌목공 중에서도 검척원이라고 해서 나무가
벌목이 되어오면 그걸 측정하는 일을 했는데 너무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먹을 게 없어서 달달거리는 이런 삶이. 근데 저는 주옥 씨네 집안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외교관 집안이라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들었는데. 거예요. 네. 원래는 핵심 계층. 할머니가 외교관에서 전쟁 때 막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그랬다는데 할아버지의 동생이 네. 당시 월남을 했어요. 야, 똑똑한 분이네 그분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당시 전쟁 때 문화부 대대장을 했었거든요. 짱이 짱. 네, 낙동강까지 내려왔대요. 부대를 끌고. 근데 그게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전쟁 딱 끝나니까 이제 가족들 정리가 쫙 되면서 그게 반동 분자가 됐구나. 막 뽀록이 나서 저희 바로 적대계급. 핵심 계층에서 적대계급. 평양 외무성에서 이러고 사시다가 저희 엄마 3살 때 양강도 어머. 추방이 된 거죠. 야, 그분들 삶도 참 기구하다. 그니까요. 북한 입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엄청나죠. 결국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조국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세뇌가 무섭습니다. 왜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네. 끝까지 저국 앞에 가진 그 치욕을 씻겠다라고 하면서 추방이 돼서도 국가 앞에 막 엄청 헌신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럼요. 이런 죄인의 삶을 벗고 싶다라고 해서 엄청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한 1980에서 90년대 완전 적대 계급에서 조금 나은 적대 계급으로 또 섬세하거든요.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뭐 회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무섭다. 그러고 당 앞에 시까지 써서 바쳤어요. 노병에게 총을 달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당이 부르면 총을 들고 나가. 이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쇠뇌의 뿌리예요. 근데 공부 잘하면 조금 뒤집을 해야겠다. 수 있어요? 조금 나은 직업을 교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기술자가 될 수 있다거나 요 정도의 변화를 저는 바랬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또. 제가 이제 진학 상담을 받으려고 대학교 가려고 선생님이랑 상담받기 3년 전쯤에 외삼촌이 탈북을 했는데 이게 또 뽀록이 난 거예요. 이 집안에 탈북자도 참 많다.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봐요. 아니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좀 어느 정도 신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다시 내려가. 또 외삼촌이 탈북한 게 뽀록이 나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도 교대 같은 건 안 되겠다. 특히 교육을 하는 그렇죠, 안 사람들인데 되죠. 내 같은 신분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아싸리 포기를 해라. 이게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나 잘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죠. 네, 그때. 근데 혹시 김정숙 군이라고 하셨으니까 고향이 네.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군기가 바짝 든 동네일 것 같은데 네. 거기 환경도 약간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하는 곳이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환경적 사회적 유산을 김정숙에게서 받아왔습니다. 왜요? 김정숙이 거기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조선 땅에서 중국과 밀수를 해가면서 항일 유격 때 물자를 공급했다. 아 돈줄이 됐던 그렇죠. 곳이다. 유명한 밀수꾼이었던 거죠. 아, 그 핏줄이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김정숙은 밀수로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그럼 그 동네가 지금 그 사셨을 때 네. 밀수라고 장마당 같은 게 그렇죠. 활성화되어 있던 네. 동네예요? 지역 주민의 90%는 다 밀수 물동을 유통시키거나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범죄를 거짓이 저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습니다. 네. 정말 죽어요. 집에서 우리 굶어 그 죽어요? 옆집 사람이 굶어 죽는 게 비일비재한데 거짓식해서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그렇죠. 탈북할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는데 결혼을 하시면 네. 저희가 같은 동네 사람끼리 결혼해도 잘 안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약간 공상과학 얘기 같이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그런 걸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는데 그런 지장은 불편함은 느끼진 않았지만 뭐가 불편해요? 어순이 좀 다르다든지 아. 예를 들어 뭐뭐 하지 말아야 뭐뭐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뭐뭐 된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자꾸 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뭔가 했더니 약간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사투리로 거시기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런 말투. 왠지 주옥 씨는 야 에미나이래 너 그런 거 갖고 왜 고민하나 그렇진 않아요? 다그쳐요. 다그칠 것 같은데? 되게 잔소리 심해요. 냄비도 따갑다고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를 잡으라고? 남자가 하면 되지. 근데 따가워 이래. 아니요, 저는 그런 거를 도구를 써서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냐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딱 아니, 넣으면 되잖아요. 와이프가 이럴 때 뭐 이걸 어떤 못한다. 심정입니까? 예? 어떤 심정입니까? 저희 사랑과 전쟁. 예, 그만 몰아쳤으면 좋겠다. 폭풍 같은 여자. 자, 그럼 이제 주옥 씨의 10대 시절 좀 궁금해집니다. 그 웹툰을 많이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어떤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친구들은 다 나가서 밀수를 했어요. 밀수 물덩을 나르거나 정말 그 반짝이라고 하는데 반짝거리는 친구들은 막 중도 휙휙 왔다 갔다 하고 10대가요? 그럼요. 이게 능력과 다 벌어먹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을 한 게 지금에 당장 돈을 벌 것인가 미래에 투자를 할 것인가 미래에 하자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더 했어요. 그래도 니네는 공부를 해라. 지금의 돈벌이를 하게 되면 거기에만 계속해서 이 삶이 유지가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하면서 배고파도 공부를 해라. 계속 했어요. 그러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떠나라라고 어디로 떠나? 자유를 향해서. 서울로? 네. 북한에서 유학을 가려면 중앙당 간부들이나 자녀들 그러니까. 엄청난 돈주들 자녀들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도 안 시키고 공부시킨 애들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들을 대한민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속에도 탈출을 하지 않으면은 왜 뼈저리게 인간답게 그거를, 살 수 없구나. 뼈저리게 그거를 막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북한 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해보면 저 같으면 무서워서 탈출을 감행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수궁에 항상 갔던 게 내 자식이 나처럼 생각한다고 맞아요. 산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엄마가 눈물이 안 나온대요. 이제 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이제 흘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쓰고 이제 살 것밖에 없는데 너무 죽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살아야 된다. 지금 부모님도 혹시 한국에 계신가요? 네, 아버님은 사실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어머니 너무 돌아가셨고. 좋으시겠다 지금은. 엄마 요즘 2,000원씩 응원봉 들고 네? 콘서트 다 다니고. 그럼 탈북해서 한국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되게 빨리 왔어요. 저희는 그래도. 딱 그 루트를 북한에서부터 완전 다 짜고 딱딱 진행을 해서 대한민국보다는 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그때부터 공식 절차가 진행되니까 태국까지 한 일주일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누가 정말 빠르게. 도와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 외삼촌께서 아까 그 문제의 외삼촌. 네, 앞길을 막았던 막았지만 외삼촌. 결과적으로 저희 미래를 책임져 주셨어요. 돈을 모은 돈이 전부가 딱 저희를 탈북시킬 돈이 되니까 빨리 이 돈만큼 사람을 데려오자 해서 저희를 제일 먼저. 내 앞길을 막았던 외삼촌이 내 앞길을 터줬다. 이제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좀 괘씸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솔직히. 이제 평범한 사람은 그냥 진학 문제나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얘기, 뭐 여자 얘기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 하잖아요. 진짜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자, 두 분이 그러면 어떻게 만나고 또 정체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또 만날게요. 통일 담담. 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통일 로그인에서는 그 모범을 보여준 통일부 성진호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정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진호 주무관이자 정보관리기술자입니다. 현재 AI 등 최신 ICT 정책 업무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통일부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데이터 관리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IT 분야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보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그 장애인이나 다양한 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보 기술로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공이익을 위해 제 전문성을 계속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일부가 그 정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변화 줄 수 있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제가 이 전산직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등으로 정책 수립, 의사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의사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하게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통일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보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과거에 국회 자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업무 절차를 간소화되고 그리고 제출 내역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유 축적되다 보니 그렇게 업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상이 적극 행정 우주 공무원 상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그리고 초인류 AI 국가 달성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도 우리 내부 업무 효율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혁신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챗봇을 우리 행정 실무에 도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에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AI 챗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시간 절감을 효과를 얻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을 때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서 우리 통일부의 데이터 관리 역량과 표준화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낸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함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통일부 AI 챗봇은 총 10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 업무용 챗봇이 5개가 있고 정보화 업무용도 역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용 챗봇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 작성, 통일 법령, 인사 매뉴얼 등 도와주는 챗봇이 있고 정보화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정보 보안 같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도와주는 그런 챗봇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질문을 하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 지침에 따라 답변이 제공됩니다. 그 AI 챗봇 만들 때 정말 어려웠던 게 할루시네이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환각 그런 증상인 거죠. 제가 물어보지 않은 그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답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스를 확보하고 챗봇이 정해진 답변의 틀에 벗어나지 않게 제안을 주었으며 더불어 답변할 때 어떤 참고사항을 참조했는지 출처를 표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챗봇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졌고 지금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은 우리 통일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 공유, 그리고 원활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사회적 요구가 점점 다양화하고 있고 정말 발전하고 있는데요. 국민 관점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보 기술은 그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